정청래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 분위기가 순간 술렁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정청래 후보는 정색하더니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중앙당에서 개입을 많이 했고 이 공천 규정이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중앙당과 지방 이 도당과의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친청이었으나 그래서 반청으로 돌아섰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죠? 그렇게 막연하게 지방선거 얘기하시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 경선 과정은 다 있었는데 감점 규정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 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친한 분들이 감산 규정 때문에 저를 좀 미워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감산 규정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산 규정은 예를 들면 대선 때 기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 기여자로 감산 조치가 해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제해달라고 하는데 문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왔던 문대림 의원이에요. 저랑 친합니다. 근데 구제를 못 해드렸어요. 그분은 총선 때는 아무런 감산이 없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총선에는 감산이 없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감산 규정이 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폭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산 규정에 대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서류로 다 받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하나는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경우는 감산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도부가 요청해서 복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류로 남아있지 않아요. 서류로 남아있지 않은데 그때 내가 지도부 범위도 좀 애매모하지만 지도부한테 요청을 받아서 내가 복당을 했는데 왜 나는 감산 조치를 해제를 안 해주냐. 그 서류를 찾아봐요. 없어요. 그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요청했던 분이 내가 요청했으니까 이 사람은 좀 해줘라. 근데 당대표의 당무라는 것이 그런 말을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못 해준 분들이 이 전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감산 조치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그만두기 전에 이런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일괄 구제를 해주자.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주자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 이번에 그렇게 억울하게 감산 조치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본 분들은 일괄 구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문제를 당대표를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모르는 일도 참 많습니다. 네. 자, 식사 도시하니까 마무리 발언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 발언요? 잘 부탁합니다. 지지 호소하셔야죠. 왜 정청래인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네? 왜 정청래인지, 호남에서 왜 정청래인지, 전북에서 왜 정청래인지. 지역을 떠나서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꽂힌 선거잖아요.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 통합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는 외연확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는 한 뿌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 분열하자. 그만 갈라치게 하자.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 전통적 지지층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로 묶어 세우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과는 빨리 통합하고 또 진보당 등과는 연대해서 총선을 이기고 나야 대선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때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란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넘었습니다. 굉장히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범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분산돼서 이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 뭐 진보당 후보, 기본소득당 후보, 뭐 정의당 후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민주 진보 세력에서 나온 대선 후보가 있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면 결선 투표제라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민주당 제5기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하나 플러스를 해야 되지. 너는 반명이니까 빼고, 너는 뭐하니까 빼고, 너는 뭐 친청이니까 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정치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걸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던데 전통적인 지지층 핵심 콩하층이 지금 식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은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과 민생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안은 개혁 법안이고 민생 법안이에요. 검찰개혁법이 민생이 아닌 걸로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민생이 뭐죠?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거예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민생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은 다 민생법이고 개혁법이다.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 하자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지 않을까? 당으로서는 당원들이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탈당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평국회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탈당 경력이나 이런 것은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지 않고 선당우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당대표 할 때부터 또 끝나고 나서도 당원들이 뭘 제일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성과를 제일 높이 평가할까? 단연 1인 1표입니다. 이 1인 1표가 지금은 됐으니까 다른 후보들도 1인 1표 됐으니까 이제 됐어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1인 1표 만들 때 한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시도에서 간신히 성공한 거예요. 당원들은 단연 1인 1표에 대해서 압도적 평가를 합니다. 이해찬 총리부터 시작한 민주적 국민정당, 당원주권정당이 1인 1표로 일단락되었는데 1인 1표를 흔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인 1표 이런 식으로 하면 조합장 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또 10년 당원, 20년 당원, 30년 당원에게 마치 가중치를 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1인 1표를 실제로 흔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헌법에 보장된 1인 1표는 누구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릴 수도 없고 그런 전제하에서 10년 당원, 20년 당원들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대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표로 10년 당원, 20년 당원, 30년 당원, 40년 당원, 50년 당원을 표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만약에 제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한테 엄청난 심판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이제 우리 당원 주권 시대로 겨우 진입을 했는데 그거를 흔드는 듯한
그런 언행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는 오늘도 완주에 가서 농업인과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왜 정청래는 그렇게 2대1, 3대1, 4대1로 이렇게 두들겨 맞느냐.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당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좀 나이 지긋한 60은 넘은 듯한 이런 분이 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겨달라고. 지고 나면 너무 많이 눈물 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에 나와 보면 지지자들의 바램이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이 저하고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심리적 일체감, 연대감을 너무 형성하다 보니까 뭐 지금 여기도 오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노사모 했던 분들이 지금 다 피켓 들고 호남으로 지금 다 집결하고 있거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켰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킨 것처럼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태학교 밑에서 지금 판때기 들고 막 있고 어떤 분들은 부산 분들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백양사 가서 이렇게 큰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그걸 또 어떤 분은 또 왜곡해가지고 무슨 뭐 호남을 계몽하려고 하느냐 그런 건데 정말 그 노사모 정신을 모르는 거고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더 어깨가 무겁고 또 이해찬 총리 사모님 김정은 여사께서 후원회장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신, 이해찬 정신과 함께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돼서 그분들 명예에 누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역사적 무게감 같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쾌활 명랑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 하면 자꾸 좀 얼굴에 수심이 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전북 도민들 관리당원 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